고독 릴케. 나는 갑자기 왔다가 사라져가는 시간을 사랑합니다. 아니,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순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순간과 정적을, 첫 별을, 이 처음을 말입니다. 이럴 즈음 내 마음에는 소녀가 자기만의 방에서 혼자 일어날 때처럼 그런 고요가 깃듭니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혼자만 차지해 온 밤. 그렇습니다. 소녀는 어느 날인가부터 철이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자 집안은 이미 전부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소녀의 새 하얀 방에 삶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녀가 언제나 그렇게 열린 창가에 다가갈 때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계속해서 자라는 거목들이 있고 새들도 있습니다. 커다란 나뭇가지를 스쳐가는 바람은 고요 속에 사라지는 듯 합니다. 나는 이 바람을 좋아합니다. 속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봄을 스쳐가는 변형된 이 바람이 내는 소리와 의젓하게 삼라만상을 헤치고 가는 그의 몸짓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 밤을 좋아합니다. 아니, 이 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밤이 시작되는 시의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미숙하기 때문에 이 시의 구절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미 사라져버린 이 순간을 사랑하나 내 마음에는 지금에야 비로소 이 순간도 오는 것 같습니다. 천민이여, 그대는 언제인가 사라져갈 것입니다. 제 여왕이여, 그대도 마침내 무덤으로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여인들이여, 그대가 땅에 묻힌 날 어느 누가 그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겠습니까? 그 무엇이 영원한 세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역사는 쉽게 망각됩니다. 기억의 찌꺼기를 정리하게 되는 어느 날 편지와 사진첩과 리본과 꽃들은 오래된 서랍에서 일어난 몸으로 불꽃 속에 던져져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조약, 섭리와 우연, 그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우리, 이런 거창한 사건들에게도 잊혀지는 세월은 있는 것입니다. 한때 많은 관객들 앞에 화려하게 나타났던 그대들도 언젠가 최후의 막이 내려올 때면 관객이 떠난 무대 위에 쓸쓸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호기심에 굶주린 사람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비극의 춤을. 그대들은 또한 장터에서 볼 수 있는 마술사로 마법의 상자 속에 든 뱀을, 그것도 독사를 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부는 피리 소리에 맞추어 뱀들은 한 방울의 점액으로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없앴던 것입니다. 그대들은 또 점술가였습니다. 시시하게 살아온 어설픈 과거를 한 번에 돌려놓고 과거 속에 묻혔던 짤막한 단어들을 읊조리면서 그것이 미래라고 떠들어댔던 점술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들은 매춘부의 몸뚱이처럼 시들어 버렸습니다. 사치의 껍데기 속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은 여전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느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만났고 마침내는 자라난 아이들에게서 다시 향락을 취했습니다. 그대의 거창한 사건들이여, 그대들은 이미 성병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정액을 오염시킨 그대는 임신부의 자궁에 악의 형상이 싹트게 했습니다. 한 번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사라져버린 역사의 모습들이여, 그대들은 삶을 가진 인간들과는 절대로 거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대들은 거짓 투성이인데다가 생기기까지 잃은 죽은 몸, 고독과 고난을 가지고 있는 썩은 몸뚱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대 과거의 공존체들에게는 오늘의 그것과 같이 진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오해와 허식과 권태로 가득 찬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부모에게서 따돌림 당했던 소년이나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정원 한 구석에서 홀로 바라보고만 있었던 소녀라면 공존 체험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은 낱낱으로 독립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을 이어받아 힘있게 뻗어가는 공존체의 지나친 횡포에 의하여 이 약한 어린 생명들은 말할 수 없이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 막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조그맣고 약한 이 생명들은 자기들이 고이 지니고 있던 고독의 세계를 빼앗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순진한 그들이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슬픔 따위는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이 지니고 있던 침묵은 어느 날 저녁에 소란스러움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그렇게 가라앉는 동안 소란스러움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위가 못살게 굴어 사라져가야 했던 고독이 차차 그들에게 똑같은 관심거리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고독이 있는 광장으로 몰려들자 이런 움직임은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파도는 어이없게도 전락의 길을 걷고 있던 고독을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었고, 또한 모든 서적에 파도에 관한 글을 싣기에 바빴는데, 이렇게 공허한 소란의 물결은 인간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 고독이 존재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들은 반드시 그대의 창문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가로수가 줄지어 늘어선 공원을 걷게 된다면 그때 그들은 당신에게 한없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문 앞에 앉아있는 이웃에게 저녁이 그대의 마음을 정막으로 감쌌다고 하여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대로 지나쳐 보십시오. 그는 그대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가족들을 불러내서 그에게 심한 저주를 할 것입니다. 더 심할 때에는 그의 자식들이 그대에게 상처가 나도록 돌을 던지기도 할 것입니다. 고독을 누리기가 이렇듯 어려운가 봅니다.
부모는 혼자 있기를 즐기는 자식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부모에게는 그런 자식들이 몹시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식들은 이미 자기의 기쁨과 슬픔을 느낄 줄 알고 있는데 자식들은 결국 집에서마저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이방인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에 대한 적개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 이들은 가족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이렇게 하여 시작됩니다. 깊은 설움 속에서 이들의 운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이 시작되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까닭은 하녀들의 잡담 소리와 자동차의 소음이 한층 더 크게 들려오기 때문일까요? 그대들도 한 번쯤 이들의 창가에 다가가 보면 창 안에서 고독으로 뭉쳐진 하나의 생명이 설움을 가슴에 안고 흐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으로 가득 찬 소녀의 낮은 흐느낌은 우렁찬 종소리처럼 내 마음을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 어린 생명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창가를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여는 창문 소리는 나의 온몸에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겁에 질린 이들의 손길이 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들에게로 가까이 갈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데 그것은 이들의 괴로움을 씻어줄 수 있는 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침묵보다 값진 그 무엇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지금 저 고독한 무리들의 삶이 크나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들은 밤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일깨워주고 승화시켜주고 껍데기를 벗겨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들이 비추어주는 밝은 불빛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또 하나의 다른 공존체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들보다는 더 아리게 내 곁을 스치는 감동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슬픈 모습으로 창가에 서 있는 이들 어린 생명이 왜 그렇게 큰 힘으로 나에게 그토록 사랑하는 고독을 안겨주는가를 말입니다. 내 마음에 이들이 안겨준 고독의 삶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고독이 가는 길이 세월을 타는 공존체가 가는 길과 방향이 틀린 탓일까요? 과거 속에 쉽게 묻혀버릴 수도 있는 것이 고독이겠지요.